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는 방금 도착했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배를 3기 졸업생인 김유진과 김은진의 엄마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연락을 듣고 여러분한테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 하나님한테 여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실 오늘 여러분도 이곳에 앉아서 여기인가? 라는 질문 앞에 한 가지 대답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주어진 질문은 사실은 별 학교인가 아니면 다른 학교인가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느냐는 질문입니다. 즉, 여러분의 믿음에 관한 질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상충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상식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이고 단호한 확신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오살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상충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상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이고 단호한 확신을 우리의 삶을 통해 현실 속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상식은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자녀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벨 학교를 선택한다고 해서 3년 뒤에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벨 학교를 운영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벨 학교를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벨 학교에 들어와서도 학교 정신을 힘써서 따라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만이 벨 학교가 줄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만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력과 지식을 내면화시키는 심력과 내면화된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체력과 힘을 좋은 곳에 분포할 수 있는 자기관리 능력과 나 중심에서 남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간관계 능력을 고루 갖춘 다이아몬드 색깔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잠깐 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아이들하고 함께 4년 전에 배 입시를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서류들을 잠깐 훑어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학부모로서 제가 쓴 글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교육은 빠른 결과를 보고자 하는 성급함보다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비록 그 효과가 더디 나타나더라도 훗날까지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을 제시하고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벨 아카데미를 선택하는 것도 이곳에서 3년간의 경험이 졸업 후 아이를 특정 대학에 진학시켜 줄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아이의 평생 동안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좋은 교육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쓴 대목이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쯤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배를 선택했던 제 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아직도 저희 아이들은 완성품이 아니고 빚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고백하는 말을 여기서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음 읽어드리는 글은 둘째 아이가
저희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함께 입학하고 함께 졸업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대학 입시 서류를 준비하면서 자기소개서에 이런 쓴 글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학교를 갓 졸업한 저에게 방 식구가 매달 바뀌는 기숙사 생활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등교하여 친구들과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지만 반드시 학교가 있고 매일 집으로 가는 생활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기숙사 생활은 모든 면에서 배려와 나눔을 요구했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되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들 때문에 친구 관계가 깨진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면서 작은 일에서부터 남을 배려하는 것을 조금씩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점호 이후 심야 자습을 하고 올라올 때 잠자는 친구가 깰까봐 숨소리 죽이며 불도 못 켜고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가고 원수가 일찍 끊기게 되는 추운 계절의 분주한 아침 등교 시간에는 친구 먼저 따뜻한 물로 씻으라고 씻지도 않고 먼저 아침밥부터 먹으러 식당에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통해 사람이란 자기 것만 고집하면 안 되고 서로 맞춰가야 살 수 있다는 것과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렇게 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이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앞에 계신 분들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 저희 큰아이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잘 다니고 있던 아이가 벨학교를 선택해야 될지 그 선택을 앞두고 일주일 정도를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을 하고 남긴 흔적이 이 결과입니다. 이 종이를 4등분해서 배를 선택했을 때 내가 좋은 점, 그리고 잃을 것,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남아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잃을 것,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써본 종이입니다. 거기에 자기가 배를 선택한다면 얻을 수 있게 될 것 같다라고 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나의 한계를 보고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다. 둘째, 일반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여러 활동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셋째, 진짜 친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넷째,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터득할 것 같다. 다섯째, 성격이 원만해질 것 같다. 여섯째, 체력이 향상될 것 같다. 일곱째, 1년을 꿇는 것이 아니라 1년이 나에게 더 주어지는 셈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몰래 보관해 두고 있었는데 배를 졸업한 후에 어느 날 제가 그 아이에게 이 종이를 보여주면서 이걸 모두 얻었느냐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아이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적 교육은 세상의 교육을 능가합니다. 집으로 가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선택의 결단으로 인해서 가벼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에서 올수 1%, 딸도 중학교 성적이 1%입니다. 이번에 한동대 스칼러십으로 연세대에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동대로 선발해서 내가 막 뭐라고 그랬는데, 공부 잘했는 아이들은요 그냥 계속 잘해요. 놀게 해도 잘해. 공부 못하고 들어오는 아이 있잖아요. 1년 재수하면 잘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그 벨에서 이야기하는 건요 실화예요. 실화. 정말 여기에 지원할 사람은 아시죠? 안 왔어요. 벌써 다 왔다 가고 다 알고 벌써 다 지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올 필요가 없어. 긴가민가 한 분들만 오는 거예요. 여기는.
24일 날 그 중앙일보에 보니까 이번 중국에서 들어오면서 보니까요. 24일 날 그 중앙일보의 이면에 굉장히 크게 경희대 교수 6명이 6개월 동안 중등학교 중학생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한 것이 기록돼 있었어요. 정말 큰일 났더군요. 6개월 동안 교실이 이렇게 황폐되어져 있는가. 여기 우리 학생들이 좀 있는데 부모들이 들어오려고 해서 큰일이에요. 학생들이 와야 되는데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교실. 그리고 좀 더 강한 자에게는 약해지고 약한 데는 약자에게는 강한 그런 왕따 당하고 왕따 시키는 교실. 선생님에게 불복종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교실. 서로 학원 선생님을 더 무서워하는 교실. 교육이 이렇게 무너져 갑니다. 전 지금 얼마 전에 수련회 가서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자살의 충동 그리고 집을 나가고 싶은 충동이 있었던 아이들이 한번 손 들어보라고. 70%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교실도 무너지고 이게 정말 현실이죠. 왜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벨학교를 이렇게 진학해야 될까? 저는 교육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 때문이라고 그래요. 아주 심플해요. 저는 교육학 박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학교를 세울 때의 뜻이 있었어요. 한국에 이렇게 가면, 한국 교육이 이렇게 가면 우리 모두가 자멸한다. 어둡죠? 과학고, 외고, 똑똑한 아이들, 영특한 아이들만 길러내고 그 수준의 아이들만 최고로 치는 이 문화로 가게 되면, 이런 현상으로 가게 되면 부모도 죽고 아이도 죽고 자녀도 죽고 사회도 결국은 사회도 죽습니다. 10% 공부 잘하는 아이만 대접받는 시대. 못하면 사람 취급당하지 않고 그냥 저 지방대 가서 그냥 살고 있는 아이들 무시하는 시대. 이렇게 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배를 시작했습니다. 단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를 가르쳐야 할까요? 학교를 보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다움 만들어내는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을 받았는데 대학교까지는 나왔는데 부모도 못 알아보고 선생님도 못 알아보고 친구도 못 알아보고 어른도 못 알아본다. 하나님은 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까지 간다고 그러면 잘 못 알아본다. 위아래가 없다. 교육 잘못시킨 거죠. 그런 교육을 왜 시켜요? 학교를 보내질 말지. 똑똑하게 만들어가지고 부모에게 대들고 영특함만 자랑하고 너 죽이고 내가 사는 그런 교육을 한다면 그런 교육을 왜 합니까 우리가? 그런 아이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젊음을 희생하고 너 하나 소망이 있다고 바라볼 그런 일을 우리가 왜 합니까? 재산 뺏기 위해서 부모도 무시당하고 하는 그런 교육을 한다면 여러분들 잘못하는 거죠.
교육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것은 사람다우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교육이고 교육의 최종 목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 교육 박사는 아니더라도 이런 교육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런 교육을 지금까지 베레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뉴욕 주립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받은 영남대학교 대학원장이 교육대학원장이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박철홍 교수. 연세도 많이 드셨습니다. 이분이 이론적으로는 정말 교육을 통해서 딱 떨어지고 멋있는 사람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에 대한 이론의 대가고 한국의 교육 정책도 많이 수립하고 그랬지만 사람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결국에는 교육이 안 되는 거냐라고 하다가 벨학교에서 사람 만들어내는 교육을 한다는 바람에 이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한마디 다 하루 종일 있다가 가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교육은 이론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다. 벨국제학교는 어떤 학교냐 이렇게 묻는다면 한마디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학교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슬로건이 학생, 학부모, 교사가 행복한 학교입니다. 세상에서 살 동안 가장 행복함을 느껴본 자만이 그 행복을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될 시기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17, 18, 19. 이 시기에 마음껏 웃고 마음껏 뛰고 마음껏 한번 놀아본다면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워질까요? 정말 행복해지겠죠. 그래서 저 뒤에 우리 학교 강당 앞에는 마음껏 뛰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웃고 슬로건입니다. 경쟁 의식 속에서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런 경쟁 의식 속에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다 죽습니다. 벨국제학교는 3년 동안 지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키워가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릇을 키우는 기간. 그릇이 커야 담을 것도 많이 담습니다. 그래서요. 벨학교를 딱 졸업하게 되면 사람들이 저 학교를 졸업하면 평생 한마디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학교 학부모도 아니에요. 여기 육군본부에 계신 분이 저 벨학교가 어떤 학교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래요. 그 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그 학교 졸업하면 자녀들이 평생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 그렇게 말하더래요. 난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학교에 우리 자녀들이 졸업만 했다면 평생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면 이 학교의 교육을 난 잘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만드는 학교, 명문입니다. 성적이 높아서 명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자녀가 얼마 전에 우리 부모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 친구 아들 프린스턴에 박사 받았다고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 아들은 미국에서 살고 친구는 여기서 여전히 사는데 자기는 기쁘지 않다고 그러더래요. 맨 처음에는 성적이 높아서 좋은 줄 알았지만 성적이 높아서 명문이고 성적이 높아서 여러분들이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기본을 키울 수 있는 곳. 그래서 요즘 뮤지컬 감독으로서 아주 유명세를 띄었던 박할린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안 되어 있으면 실력이 있어도 결과는 나쁘다 이렇게. 사람됨이 먼저라는 거죠.
사람의 기본을 벗어나면 이곳에서는 힘듭니다. 우리 자녀들 이 벨학교는 어떻게 교육시켜요? 3년 동안 사는 게 교육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여기 딱 보니까 이 자녀들 모습 보니까 처음에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거,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밝아요? 밝습니다. 왜냐면 주로 놀기만 하니까. 저렇게 악기만 하고 한번 놀아요. 얘네들은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고요. 공부만 했던 아이들, 아까도 내가 이렇게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쫙 나갔더니요, 선교사님이 제 옆에 대고 점심을 잠깐 먹으러 나갔는데,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여자 2명이요 지나가는 차에다 대고 다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세상에 고등학교 3학년이 다 지나가는 차에 웃으면서 손 흔들고 있는 애는 여기 없대요. 우리는 아이들이요 그런 여유가 있어요. 지나가는 차에 다 손 흔들어요. 3년 동안 키워놓으니까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기에 지금 일반 학교에 가게 되면 여기는 사람을 어디 탁월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여기만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기다 있으면은 저절로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여기에 오게 되면 핸드폰이 압수되잖아요. 핸드폰 못 사요. 이 스마트폰이 사람을 중독되게 만들어. 게임, 일단 컴퓨터를 마음대로 못하네. 컴퓨터, 인터넷, 또 텔레비전 이런 걸 못 보고 이걸 못하니까 이 금단 현상에서 해제가 되니까 마음이 잡혀져요. 조금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일단 반응 교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얼마나 좋아요. 여기 음주 못하죠. 아버지가 먹었던 거 막 다 마시고, 또 피는 거 막 안 피는 거 막 요즘 다 피워대고, 여기는 못해요. 여기다 또 이성교제 못하고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철두철미하게 이 룰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요. 그걸 벗어나려고 막 하다가 보면 룰을 지키든지 학교를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학교는 나가기는 싫고 그러면 룰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룰을 지키다가 보면 사람이 만들어진다고요. 사람이 이 벨학교를 명문이라고 해요. 명문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만드는 3가지 요건이 이 학교는 있어요. 단기간에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져야 안 되지. 조선일보에서 잠깐 언젠가 예전에 학교 시작하기도 전에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한 토막 기사가 났어요. 벨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사람을 만드는 학교의 명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학교를 지금도 방문하고, 또 입시 설명회 한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나는 이때는 못 오니까 많이들 왔다 갔습니다. 다 자료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명문이 됐습니까? 꼭 기자들도 오고 많이 와가지고 명문이 되는,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명문이 됐습니까? 짧은 기간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학교가 세워진 지가 8년이 된 거지, 배를 시작한 지 18년이라는 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우리는 교육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이 학교를 세운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니까요. 교육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교육에 대한 노하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학교 나름대로의 5차원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교육의 교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교육 교재를 있다. 저기서 교재가 좋으니까 여기서 좋으니까 해가지고 다 띄어서 쓰는 게 아니라 여기만이 가르치는 워크북이 따로 있다는 게, 그게 주 텍스트라니까요.
교육 교재가 있다는 것은 건물보다 중요해요. 지금은 이렇게 건물이 아름다워졌고 우리 참 많은 우리 벨 가족들이 먹을 거 먹지 않고 헌금하고 막 뺏기고 막 그래서 지금은 8년 만에 이렇게 좋은 건물이 있었죠. 생기고 대강당도 있고 이 콘서트홀도 있고 그러지만요. 8년 전에 저기 하나뿐이 없었잖아요. 200만 원에 렌트해 가지고 갔어요. 그때 벨 가족들은요. 건물을 어디 구경하러 다닙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벨의 정신과 교육을 제대로 시키면 텐트를 쳐도 좋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 학교를 만들어 갖고 세워간 거예요. 이 건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건물이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그 안에 교육 교재, 정말 아이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위한 교재가 있는가? 그런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가는가? 외국 교재, 영어 잘하는 게 이런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육 커리큘럼에 의한 교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학교를 건물이 없어도 저 하나만 보고 월 200만 원 렌트했는데 저것만 보고도 다 지원을 했단 말이죠. 그 잘 곳이 없어서 중국으로 갔잖아요. 기숙 갈 곳이 없어서 중국으로 도망갔어요. 잘 곳이 있어야죠. 갔다가 와서 보니까 아직도 안 줬어. 그래가지고 막 저기 할아버지 사는데도 일기 때는 막 있고 그랬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건물, 교육 환경이 얼마나 좋은가. 난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건 우리보다 요즘은 더 잘해놓는 데 많아요. 제주도에도 많고. 여러분 제주도에서 오신 우리 학부모 있어요? 제주도 있으면 손 들어봐. 여기 제주도 있네. 제주도만이 아니에요. 지금 전국구예요. 우리 지금 교육 커리큘럼이 있다. 명문으로 만드는 거죠. 세 번째, 아무리 좋은 교육 커리큘럼이 있어도 24시간 그것을 운영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교육 선교사들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선생님들이 24시간 케어합니다. 아무 때나 막 불러내요. 애들이 아무 때나 상담하자고 그래요. 이것을 선교사처럼 정말 아이들과 울고 웃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교사들이 있느냐, 선교사들이 있느냐, 정말 저 사람을 보고 내가 따라가고 싶은 그런 멘토가 있느냐.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놀면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35명이에요. 선생님들이 필리핀 선생님들 빼고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누가 선생님인지 잘 몰라요. 젊어요. 파워풀해요. 끝까지 승부를 낼 수 있어요. 1대6 정도 돼요. 지금 우리는 1대6, 1대8. 선생님들이 아이들 200 몇십 명 되는데 선생님들이 30명이 빨리 나눠봐요.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1대6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눈에 다 들어와요. 아이들 이름을 거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변할 수밖에 없겠죠. 명문이 되는 데는 세 가지가 완성이 돼야 돼요. 어떤 교육을 하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주로 논다고. 주로 놀아요. 너무너무 놀아. 너무너무 놀아가지고는 아이들이 너무 걱정을 해요. 그리고 1학년 2학기 되면 아이들이 전부 다 집에 전화해요. 엄마 정말 놀아도 너무 놀아. 막 이렇게 애들이 막 걱정을 해요. 언제 공부하냐 우리는. 자기네들이 언제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밤낮 공부하는 밑에서 딴짓거리 돌아가고 공부하라고 하는 데서는 안 하고 그냥 놀자고 그러면 그때 뭐 하는 척하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했는데 정말 애들이 중학교 때 배우고 온 거 별로 힘 안 돼요. 그렇게 왔는데 아주 계속 놀아버려라 하고 마음껏 놀라고 그러면 얘네들이 두려워한다니까요. 그 마음껏 놀게 하는 힘이 벨의 힘이라니까요. 그래 애들이 마음이 회복이 돼. 정말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뭐 저기 축구하자고 그러고 여자 남자 다 씨름해야 되고 뭐 합창해야 된다고 여기 또 악기 해야 된다고 그러고 애들은요 완전히
그냥 놀아요. 3시 반이면 끝나고 공부도 뭐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애들이 정말 놀아도 너무 놀아보니까 정말 승부를 자기네들이 스스로 겁이 나가지고 뭐 언제 이걸 공부를 해야 되나 스스로 공부할 시간을 찾는다니까. 이게 또 기술이죠. 마음의 교육 커리큘럼이 5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힘 기르는 교육. 여러분 내가 조금 있다가요 여기에 4시 반 딱 끝나면요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저 포항 가요. 제 2차 입시 설명회 해병대 사단교회에서 불렀어요. 나를 사단교회 가야 된다니까. 사단장이 우리 벨 부모예요. 사단장이 1사단장이면 정말 별이거든요. 근데 거기 좀 꼭 좀 오셔서 말씀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끝나자마자 간다고 그랬어요. 밤 9시에 도착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해병대가 어디인가 찾았더니 아들 보고 해병대가 어디인가 찾았더니 고등학교에 해병대가 있더라. 벨학교가 해병대더라. 그래도 아들을 데리고 여기에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걔가 연극하면서 한마디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나 건들지 마. 장군의 아들이야. 무섭더라고요. 그것도 장군도 보통 장군 아니잖아요. 해병대 장군이잖아요. 마음의 힘 없으면 다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음의 힘이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여기 아까 인설이 여기 올라왔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인설이 갑부집 아들로 보입니까? 얼굴에 기름이 잘잘 흐르고 제 보니까 대개 아버지 부자로 살겠다. 우리 학교는요. 네 아까 저기 포타차 들어와요. 포타차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누나도 여기 넣고 얘는 정말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냥 밤낮 불평이 나고 아빠 왜 우리는 지하실에서 살아야 돼? 나는 목사 싫어. 막 밤낮 이런 애예요. 얘가 맨 처음에 왔는데 얘가 사람이 될라나. 그 목사님 아들은 정말 아주 많이 삐딱해져 있어요. 마음이 많이 깨져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1년 지금 2년 됐죠. 1년 되니까 우리는요. 1년이 현저하게 자라나요. 제 3학년이다. 제 2학년이다. 제 1학년이다. 대번에 보여요. 그렇게 1년의 차이가 커요. 여러분. 2년 만에 이렇게 여유 있는 아이가 됐잖아요. 정말 감사할 줄 알고 여유 있는 아이가 됐잖아요. 다 가지고 벌써 여유가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 많이 회복됐다는 거거든요. 많이 놀렸더니 많이 웃더니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학교에서 성적 싸움을 성적 기계로 만들면 쟤는 영원히 불평분자로 여러분 부모들에게 영원한 골칫거리로 갔을 거예요. 근데 이곳에 와서 많이 웃고 많이 놀더니 아이가 정말 마음이 푸근한 아이가 됐단 말이죠. 세상에 지금 우리 이게 환경도 중요해요. 우리가 왜 이게 좀 여기 일단 아이들이 들어오면요 마음이 환경이 중요해요. 일단은 정서적으로 이게 갖춰져 있잖아요. 좀 이게 도망가고 가려고 해도 체포조가 발동해가지고 바로 끌려져 오니까 도망갈 수 별로 없어요. 여기는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은희스라가 여기는 감옥이 아니다. 얼마나 평상시 감옥으로 생각해서 역으로 생각하면 제가 감옥으로 많이 생각했구나. 감옥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데는 감옥이었다 이 말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감옥이 아니었다라고 하잖아요. 감옥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쪽에 가면은 이게 환경도 중요하다니까요. 가다가 지치면 돌아오니까 도심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만 텔레비 있지 부모 왔다 갔다 하면서 부모가 또 여러분들도 많이 또 망치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각해봐요. 여러분들 입으로 많이 죽이고 여러분들 내 아들이 그러다니까 아빠는 1등만 했어. 그러니까 난 꼴찌도 했다. 그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죽이고 옆집의 아이는 똑똑해 보이는데 우리 집 아이는 좀 덜 돼 보이고 같은 돈을 들여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보기만 해도 또 앉아가지고 막 이거 하고 있으면 또 막 열나고. 근데 여기는 환경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 보니까 여러분들 관계도 좋아져요. 관계도 좋아져. 관계도 좋아진다. 이곳이요. 일단 모든 것이 환경이 갖춰져 있어요. 정서적으로도 아이들이 이렇게 음악을 좀 하잖아요. 이게 정서적으로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괜히 음악 시간 빼가지고 수요일날 음악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 악기를 다루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게. 그러니까 사람을 만든다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요해요, 여러분. 우리 벨 가족들은 벌써 오차원 교육이 어떤 건지 다 알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학교의 성적에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서력 키우고 악기하고 아이들이 183m 안반수 먹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서 공기가 좋아요. 반딧불이 살아. 근데 이번에 졸업한 아이 중에 우리 선진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졸업했어요. 근데 이놈이 저기 학교 갔다 오더니 명지대에 들어가는데 갔다 오더니 여기 뭐 이렇게 막 났어요. 야, 선진아 이게 뭐냐? 얼마지? 그랬더니 아니 이 학교에서 없었던 아토피가 다시 도심에 있더니 다시 난 거예요. 너무너무 심해. 여기 학교 다시 그냥 있고 싶다는 거야. 안 된다. 하산해라. 여기 공기가 그렇게 아토피가 그렇게 심한 아이가 이곳에 와서 우리는 조미료 안 씁니다. 우리 가족 캠프에 왔던 가족들도 있지만 조미료 안 써요. 우리는 맛없더라도 그냥 먹어라. 물, 공기 이게 아이들을 환경을 좋게 하기 때문에 마음에 이것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훈련 저절로 돼요. 아까 우리 은진이가 써놨잖아요.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 자꾸 배우는 거 이게 사는 게 교육이에요.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 지금 올라가 여러분들 애들이 지금 이제 지금 자기 방에서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 있지만 일단은 아이들 청소가 안 됐다. 호출입니다. 공부 안 시켜. 청소하는 게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신발 돌려놓는 거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속에서 아이들이 정말 내가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건가를 자연스럽게 배운다니까요. 신발 돌려놓는 거. 그래서 저기 미스터 피자인가 그 사장이 사원을 갖다가 난 그런 사원 처음 봤어. 신발을 돌려놓는 것이 신발을 돌려놓는 것. 정말 작은 일을 하는 것. 그 사람의 사원이래요. 그게. 우리 학교 교훈을 이 교육을 보고 배웠나 봐. 우리는 옛날부터 이거 돌려놓는데. 근데 이 작은 일을 하는 게 어려워요. 이런 교육을 해야 정말 여러분들 성적은 금방 올릴 수 있지만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가다가 보아야 정말 이 아이들이 사람다움의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지적인 힘 갖게 한다고 그랬죠? 지적인 힘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기대할 것 없어요. 3년 동안 여러분들은 성적표 안 주니까 성적표 받을 생각도 말고 성적표를 원하는 거 집으로도 보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학교의 학부모들은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어야 돼. 우리는 시험을 안 보니까 가끔 모의 평가고사나 보지 중간고사 또 조금 보다가 조금 있다 학기말고사 보고 또 조금 있다 중간고사 보고 또 학기말고사 보고 애들 완전히 시험에 완전히 기계로 만들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있는 5가지 성품만 조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가다 평가만 해요. 이 애가 수준이 실컷 놀면서도 어느 정도 수준은 되는가 가끔가다가 평가만 해요. 모의고사로 평가만 해. 얘네들 공부는 그런 공부 가르쳐주지 않아요. 여기는 공부 방법이 달라요. 앉아가지고 성적 암기해가지고 또 올리고 성적 올리고 또 그 성적 올리고 가고 또 채점하고 단점하고 그런 거 안 해요. 진도 떼기 안 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도록 했어요. 아이들에게 정말 실력 있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어디 가서 말할 수 있고 토론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 수업 시간이 좀 시끄러워야 돼. 아이들이 정말 자기네들 것을 같이 나누고 토론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진도 떼기 하지 말아라. 진도를 얼마나 빨리 나가느냐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애들한테 그게 성적 수능을 보는 사람한테는 그게 필요할지 몰라도 우리는 대학의 유일한 골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정말 3년 동안 이 학교에서 사람답게 만들어낸 것이 이 학교의 최종 골이에요, 여러분. 이 학교 보내니까 사람도 되고 좋은 학교도 보내고, 여러분들 성적만 평가하는 그런 수능의 점수를 갖고 요구하는 데는 우리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여러분들 포기시키는 거예요. 그럴 사람은 아예 지원하지 마세요. 작년에 1% 예교소에 왔다가 불합격됐어요. 전교 1등을 몇 번만 놓치고 전체 다 했어요. 교무부장 확실하지? 네, 몇 번만 놓치고 전체 다 했어요. 아까 은진이, 유진이도 전체 올 A예요. 올 A. 그런데도 나는 명문대학 포기합니다 하고 이 학교에서 정말 3년 동안 마음대로 행복하게 이 아이를 정말 이 정신에 맞게끔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둘 중에 고등학교 1학년을 포기시키고 왔고 중3을 데리고 왔고 그런 사람만 학교 가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는 1%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 벨학교에 가면 사람도 만들고 좋은 대학교로 보낸다고 하셔서 불합격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공부 방법이 달라요. 실컷 놀게요. 3년 동안 지금까지 공부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교육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학교란 무엇인가라는 프로가 있어요. EBS에서 10부작으로 거기에 10부작에 서머힐 학교가 나왔어요. 서머힐 학교가 영국의 100년 된 학교인데요. 그 100년 된 학교의 교육 방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PD가 촬영 기자가 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100년이 되니까 유명한 과학자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막 다 그런 세계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예술가가 됐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80세가 된 노 예술가가 정말 세계적인 예술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창의적인 예술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 시절에 서머힐 학교를 다닌 덕택이다 그래요. 그래서 서머힐 학교를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무섭게 서머힐 학교를 그 다음에 딱 카메라로 비치는 거예요. 서머힐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세상에 수업 시간이 됐는데 애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공부하러. 선생님만 혼자 있는 거야. 그걸 묻는 거야 기자가. 선생님 왜 수업 시간이 됐는데 아이들이 교실에 안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바깥에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놀고 있는데도 왜 들어오지 않게 합니까? 노는 것도 자기네들 스스로 노는 것도 교육이라는 거예요. 서머힐 학교 보여주면서 세상에 다 놀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그것도 교육이라고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벨학교는 아직 멀었구나. 벨학교는 안 들어오면 반 죽습니다. 체포조 발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고서 그런 창의적인 교육을 그런 교수를 하는데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달란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성적만 가지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여기는 정말 교육을 지적인 파워가 잘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지적인 부분보다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상상의 나래를 펴고. 어떤 아이들은요 언어에 탁월해요. 이 지적인 수학은 아니라 언어에 탁월해 가지고 외국어 능력이 탁월한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악기 다루는 게 너무 탁월한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일률적으로 다 성적만 보고 너는 이거 못하니까 다 나쁜 놈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정말 죽고 싶은 거죠. 그것을 키워주면 세상을 다시 살아요. 그런 지적인 파워를 어디서 나오느냐? 지식이 아니라 지혜의 교육을 시키도록 한다.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디 가든지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런 힘을 갖도록 하는 것이 지혜의 교육이고, 이 학교에서 정말 나가는 아이들이 다들 하나같이 리더가 되는 이유는 정말 이곳에서 아이들이 창의성을 많이 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극 같은 거 하면 3시간 동안 대본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이 만들어서 써야 되거든요. 연극의 무대를 올려야 돼. 그러면 한 팀이 40분 정도의 연출, 극작가, 연기 뭐 전부 다 자기네들이 해야 돼요. 그런 걸 자꾸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인설이 같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여유가 이렇게 대중 앞에서 여유가 있고 농담도 하고 할 정도의 아이로 만들어낸다. 리더 되는 거죠. 어디 가든지. 체력이 3년 동안 키워줘야 돼요. 아이들이 체력이 정말 바닥인데 우리 아이들은 정말 여기서 체육대회 때 우리 벨가족들은 오면 체육대회 오면요 여기는 난리가 나요. 아이들이 키운 거 3년 동안 체력뿐이 없어요. 아까 우리 오영실 아나운서가 벌써 이번에 졸업했어요. 1학년 때 저 찍은 거거든요. 걔 정수가 이곳에 들어왔을 때 정말 엄마하고 다르게 행동이 너무 느린 거예요. 얼마나 느리냐? 골키퍼를 보는데 골이 들어간 다음에 넘어져요. 아니 골은 옛날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넘어져. 여러분 얼마나 운동신경이 없으면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동그란 걸 안 좋은 거 운동을 해본 적 없고 그냥 밥 먹고 뭐 공부한다고 밤낮 했으니까 애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체력도 물렁물렁 막 10kg씩 막 빠졌다가 막 애들 막 치킨만 이런 거 아이들이 가면요 막 우리는 막 엄청나게 저절로 다이어트 돼. 이게 치킨 살, 뭐 피자 살 다 빠져요. 그런데 이곳에서요 언젠가 딱 보니까 2학년 정도 되는데 골키퍼 보는데요 그렇게 세게 들어오는데 골을 받더라니까요. 야, 너는 정말 공부 안 하고 정말 운동만 했구나. 너무 얘는 나중에 이렇게 만져보면 단단했어요. 단단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여자고 남자고 다 단단합니다. 왜? 체력. 유단자가 안 되면 이 학교는 졸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졸업 전까지 유단자 따려고 마지막까지 애써요. 유단자 되는 것이 해가지고 뭐 남 때리고 그게 아니라 정말 그러면서 섬길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요. 그게 힘이죠. 자기관리 능력, 교육 커리큘럼이 이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까 말을 했지만 자기관리 능력, 언어관리 이 학교 여러분들 돌아보셨어요? 미리 오셔서 좀 돌아보시지. 이 학교에 지저분한 이야기 별로 안 나요. 애들이 자기네들끼리는 할지 몰라도 내가 듣는 데는 쇼를 해서 그런지 절대로 안 나요. 교실에 안 나요. 자기네 둘이 있을 때 하겠죠. 왜? 욕쟁이들로만 이 성장해 왔기 때문에. 언어 관리 첫 번째. 언어를 못 잡는다. 리더 되긴 틀렸다.
아이들이 언어가 너무 욕을 막 하지 않으면 요즘은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 잡는 게 있어요. 우리는 아주 욕을 할래 죽을래 이렇게 교육을 시키거든요. 머리 깎고 금식해가면서 머리 이렇게 마스크 씌우고 행군시켜요. 침묵 행군이래.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유교훈련이에요. 아예 내가 이렇게 3일 동안 말 안 하고 사는 것보다는 욕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육을 해요. 그래서 조금 잡아요. 그러면서 3년 동안 잡는 거예요. 언어 관리, 남을 아프게 하고 남에게 힘들게 하고 용납 안 돼요. 아이들이 자기가 실없이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 나가지고 애가 거기 까무러친다. 같이 그러면 죽음이죠. 그냥. 언어를 남을 살리는 언어로 해야지 죽은 언어, 욕하는 언어는 안 된다. 그것이 3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죠. 태도 관리.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봤나요? 우리 아이들 인사 잘 하던가요? 네. 아이고 다 교육이에요. 교육에 쟤네들 뻣뻣했던 애들이에요. 인사만 잘하는 애들을 뽑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기 동탄인가 어디에 갔더니요. 처음 세미나 했는데요. 나 그런 교회 처음 봤어요. 여기다가 교회 한 1,50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교회 앞에 보통 이렇게 현수막 달면 내 집을 채우라, 뭐 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꿈을 키워라, 뭐 꿈꾸는 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이 글쎄 그 교회는 벨에서 와서 배웠나? 우리 벨 학생들도 있기는 하지만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 나 그런 표, 그런 감동적인 표요 처음 봤어요. 교회 그 강단에다가 그렇게 써 있는 거는 처음 봤다니까요. 근데 내가 물었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게 웬일입니까? 난 여태까지 수백 군데 세미나를 다녀봤지만 저런 표는 내가 처음 봤는데 이게 왜 저렇게 벨 교육에서 받으셨어요? 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가난할 때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이래요. 아들을 붙잡고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는데 단 한 가지 이 말 명심해라. 인생이란 반드시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사는 거다. 마지막 유언하시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인사 잘 지켜야 되잖아요. 어른들에게 인사 잘하지. 얘네들이 문제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 데나 가서 인사하려고 그러고 좀 계룡시 나가면 아무데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고개 숙이고 이게 조금 문제예요. 제 정신 나갔나? 그게 조금 문제지. 얘네들은 인사하는 1년 선배가 하늘입니다, 여러분. 이 학교는 1년 선배가 그냥 지나치지 못하죠. 그것이 자연적으로 터득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교훈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즘 사회에서 제일 직장에서 원하는 것이 설문조사 나왔죠. 대기업에서 인원들 직원들 채용할 때 제일 가르치고 싶은 거 예의범절이랍니다. 위아래가 없대요, 요즘은. 그 아이가 그런 예의범절을 하고 인사 잘하는 후배를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뭐 저절로 인사 잘하는데 재정 관리, 시간 관리 이곳에서 삽니다.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서 정확한 점호 받는 거 보세요. 무섭죠? 군대 점호예요. 아이들 친구 칼 잡아줘 있어요. 이게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성적 올리듯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된다. 인간관계 능력, 최고의 인간관계 능력은요. 여기서 함께 사는 거예요.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 이 학교를 졸업하는 것의 가장 큰 교육은요. 이 학교를 졸업만 했다도 그래도 알아주는 거예요. 그것은 이 학교를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에서 친구를 배려하면서 정말 지지고 볶으면서 나도 참고 너도 참고 막 지지고 막 싸우면서 그래도 서로 아껴주고 하는 그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들은 정말 사람을 사귈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되죠. 그게 이 학교의 교육이에요. 교육은요, 실험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입시가 또 이번에 바뀌었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더 나은 교육 정책을 논다고 수를 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학생들은 난리가 났죠. 예전 정권들이 성적 위주로 안 된대. 야, 논술로 가자 해가지고 논술로 바꿨고, 뭐 가다가 면접으로 보자 하다. 이게 다시 이제 논술보다는 이제 수능 내신으로 간다. 16번째 바뀌었어요. 정권보다 더 많이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실험실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정말 아이들은요, 실험의 대상으로 놓고 올렸다 냈다 성적으로만 평가하는 세상은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도 혼돈에 빠져버려요. 아이들이 점수가 많이 받고 올라가면 좋은 대학 가나 보다.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의 유일한 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학교는 골을 제거하는 거예요. 대학을 골로 유일하게 삼는 사람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배는 대학이 골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이곳에 딱 졸업했을 때 정말 세상에 나가서 어디에 가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멋있는 리더, 타잔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학교 우리끼리만 좋다. 난 그런 교육도 원하지 않아요. 어디를 내놔도 아파트 문화에도 적용하고 그곳에서 사람을 이끌고 간다는 뭘까요? 요즘은 섬겨주는 거예요. 왕으로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섬겨주고 위해주고 그것보다 더 봉사해주고 그러면 리더 되는 거예요. 바로. 근데 아이들이 그런 힘이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아이들은요, 자기가 공부한다고 공부보다 친구 못하면 가르쳐줘요. 자기 안 배워도 됩니다. 자기는 양보해도 좋습니다. 연약한 친구 같이 가.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난 이번이 아니라 조금 전에 감동의 말 들었어요. 감동의 말. 이 정도 돼야 벨부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조금 있다가 어디 간다고요? 포항에 간다고 그랬어요. 가는데 나한테 정보를, 교장 선생님이 가려면 정보를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지금 태민이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됐어요 벌써.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수시를 많이 넣거든요. 한동대학교에 군 생활 20년 되면 특차로 받는 수시가 있는 거예요. 이 태민이한테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코스예요. 찬스예요. 그래서 벌써 선생님들은 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깨고 있어요. 전국 학교를 다 깨고 있어요. 선생님이 전화했어요. 태민이 어머니세요. 지금 한동대학교에 군생활 20년 이상의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는 한동대학교에 특차 있습니다. 넣으십시오. 넣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태민이 엄마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태민이가 집에 갔어요. 엄마, 한동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혜가 길이 있대. 아들아, 너는 지원하지 말아라. 군 생활 20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렸다. 장군까지 됐었는데 너보다 더 못한 군 생활 20년에게 그 특혜를 줘라. 난 그 말 듣고요, 조금 전에 들었어요. 감동 먹었어요. 내가 가서 칭찬해 줄 거예요. 그 정도 되어야 벨부모다. 여러분들이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자녀요, 1년 늦게 들어가고 1년 일찍 들어가고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아들도 군에 갔다 와서 대학 저기 선교사도 없더니 여기 학교 다니다가 대학교 잘 들어갔다가 그 권사무 나온 학교예요. 그 학교 잘 경영하다가 갑자기 또 필리핀 선교사 돕다가 뭐 군에 갔다 와가지고 선교사 돕는데 있더니 뭐 29살에 대학 나왔어요.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1년 대학교 1년 먼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목숨 걸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나의 모든 것에 승부를 한번 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우리 부모들 중에요, 정말 이 벨 교육을 통해서 신뢰받을 수 있는 학교냐 검증됐어요. 이 학교는 왜 검증되는지 말씀해 드릴까요? 검증된 학교예요. 이 학교는 8년 만에 한국에서 제일 큰 고등학교에 이뤘어요. 누구도 도움 안 받았어요. 우리 벨 가족들이, 학부모들이 벨 정말 이런 학교 세워주십시오. 다 헌금해서 개미군들이 10년 동안 있던 그 벨 가족들이 조금 11조 가지고 그냥 보내고 장사해서 보내고 그런 우리 지수가 있어서 그냥 이런 학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학교 누구 나라에서 돈 요만큼도 안 대줬어요. 근데 이곳에 8년 동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제일 큰 아름다운 학교 고등과정으로 이루었어요. 벌써 증거 나온 거죠. 두 번째, 이 학교는요 형제 자매들이요 55가정이 넘어요. 58가정 정도 돼요. 누나가 나오면 동생이 너도 들어. 아까 인설이도 그랬죠. 이번에도 11가정이 8기 때도 11가정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단점은 딱 하나 있어요. 학비를 못 올린다는 거. 너무 많아. 형들이 그만큼 자부심이 있다는 거죠. 너는 어려워도 이 학교를 꼭 들어와야 된다. 공부 잘해서.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 아이들의 또 검증된 거 어디 가든지 너 무슨 대학 다니냐 말 안 해. 벨국제학교 나왔습니다. 가장 큰 자랑이에요. 이 학교를 나왔다는 게 프라이드가 대단하다. 늘 졸업생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곳에. 얘네들을 위해서 밥값을 따로 받아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는 늘 졸업생들이 그냥 후진하고 있어요. 그만큼 학교를 좋아한다. 졸업을 해도 학교를 뱅뱅 돈다. 검증됩니다. 일반 현직 선생님들이 5년 동안 이 학교의 교사 연수, 우리 학교의 교사 연수, 교직 연수 어떻게 사람을 만들 수 있는가 교직 연수 받았습니다. 지금도 올 겨울에도 할 거예요. 5년 동안 충남교육청으로부터 교직 연수를 이곳에서 했다니까요. 어떻게 사람을 만드는가. 그러고 나서 교직 연수를 하면 교사, 교장, 교감생이 이제 조금 점수 가산점 얻잖아요. 이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일반 현직 교사들이 비인가 학교에 와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낼까. 그래서 우리 학교에 가장 많은 직업 분포 도성에서 가장 많은 분포는 선생님들 가정입니다. 선생님들의 자녀들이 제일 많아요. 이런 자신들도 선생님이지만 이런 학교 못 보내겠다, 이 학교 보내겠다고 해서 선생님들 자녀가 가장 많다. 그것으로만으로도 검증이 됐다. 이렇게 교육 뒤집기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육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일한 학교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학교에 어느 날 교육청 교육감이 오셔서 이 학생들을 딱 보더니 정말 이 학교는 검정고시 패스할 수 있는 학력 인준해두겠다. 신청해라. 그러면 나라에서 조금 도움 받겠죠. 안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안 받았을까요? 우리 학생들 다시 시험의 굴레에 일반 그 굴레에 들어가서 시험과 성적으로 나라를 세우기 싫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만약 그 제도에 들어가면 중국, 필리핀 모든 거 다 통제받습니다. 성경의 큐티 교육, 성경 교육 못합니다. 일부 조금 하지만.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우리 벨 가족들이 어떻게 세운 건데 이것을 학력 조금 고등학교에 인정받겠다고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도 된다니까요. 2013년도
올해죠. 2013년도에 전국 수석 800점 만점에 800점 우리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검정고시요. 차석도 우리 학교에서 나오고 차석도 우리 학교에서 나오고 검정고시 전국 100점 많은데 뭐. 근데 중요한 거는 전 2학년 전체가 다 붙었는데 뭐. 못하러 그런 데 가가지고 사정이 하면서 고등학교 졸업증 하나 받으려고 사정하고 또다시 시험 보고 애들을 성적기기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반 대안학교 중에서 그거 자랑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인가받았다. 나는 앞으로도 안 넣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거예요. 어떻게 됐냐? 우리 아이들 지금 방송부 여기 있네요. 우리 아이들 벌써 국제영화제 얼마 전에 우리 평강에는 이 학교 졸업생인데 국제영화제에 출품했더라고. 자기가 쓴 것이 국제영화제 얼마 전에 있었죠. 22살짜리가 자기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낸 것이 국제영화제 출품됐다. 이런 방송 이런 거 만들면 대상 탄다. 대상 안 뜨더라도 각종 상 다 휩쓸고 다닌다. 내가 내일 모레 월요일에도 저기 국동방송에 인터뷰 잡혀져 있어요. 국동방송에게 나와서 꼭 인터뷰 좀 해달라고 예전부터 했는데 여태까지 잘 안 하다가 이제는 간다고 그랬는데 나하고 그 이야기 안 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이 학교에 어디에 뭘 들어갔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브로셔 막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 학교 사람을 만드니까 정말 하나님이 좋은 데 많이 보내주시는 거야. 막 카이스트, 전국에 카이스트가 나 이 학교뿐이 없어요, 여러분. 막 카이스트 한동대 10명, 막 국립대 33, 여러분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기다가 막 브로셔 만들어가지고 우리 학교는 사람도 만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데 많이 들어갔다. 2013년도에도 아이들은 공부는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가기는 많이 들어가. 재수하라고 그랬더니 재수하는 아이는 우리 저기 명훈이뿐이 없는지 하여간 별로 없고 다들 갔네. 다들 가서 내가 들어가지 마라 그랬는데도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몰라. 4년제 보내라고 그래도 다 가네 그냥. 애들 모셔가. 그런데 그렇게 막 좋은 데 들어가니까 나 브로셔에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학교 어디 들어갔습니다. 해가지고 쭉 만들어냈다가요. 정말 그 브로셔 엄청나게 한 100여만 원 주고서 만들었는데 내가 그거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정말 많은 책망 받았습니다. 이 목사야, 너 아무것도 없었지. 돈도 없었고 내가 이 학교 정말 3년 동안 우리 자녀들 이 한국의 리더로 기르라고 너에게 맡겨줬는데 결국 너도 별 수 없구나. 너도 역시 학교가 대학교라는 어디 대학교 들어갔다는 것이 너의 유일한 자랑이고 너의 이 학교의 결과를 그것으로 내세운다면 나 이 학교를 축복할 수 없다. 제가 그 다음 날요 교무실에 와서 그 비싼 브로셔 다 불태우고 소각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이 학교는 어디 학교 들어갔다는 거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묻지도 않습니다. 아까 우리 유진이 연세대 스칼렛십으로 오라고 그러는데도 이놈이 한동대 갔다고 그래요. 만약 내가 미리 물어가지고 알았다고 했다면 못 가게 했을 겁니다. 묻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성공이고 재수하면 실패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생각도 없고 나도 묻지도 않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1년 늦는 것이 결코 늦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 지금 박용식 우리 벨범교회 집사였어요. 고대 3학년 다니다가 자기 적성에 맞는다고 나왔어. 그냥 3학년 건축가인데 자기는 건축이 조금씩 조직없다고 고려대학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고 싶은 그대로 응? 3학년 다니다가 자기는 적성 오케이 우리 박 집사도 또 내 정신맞아 오케이 네가 하고 싶지 않으면 학교 자퇴해. 그래가지고 자퇴했어요. 자퇴하고서 공무원 시험 본다고 공무원 지금 2년 차 보고 있는데 엊그저께 또 봤는데
됐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면 다시 시험을 봐가지고 다시 대학교 자기가 원하는 과에 가겠대요. 대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시대에 세상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성적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를 묻지 말고 잡지도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국제학교라는 의미, 이 학교의 3년 동안 교육이 바로 그거예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를 하는 거지 수능 보기 위해서 영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전국 영어 말하기에 대해서 대상 타고 그러잖아요. 깜짝 놀랐지. 국제라고 그러니까 이 학교 영어 마을인 줄 알아. 우리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국제적인 마인드,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국제라는 의미를 쓴 거예요. 그런데도 이 학교 교육을 중요시 해가지고 버지니아 우리 EMU 대학에서 이 학생들 얼마 전에 이제 10월 달에 총장님 오시래. 또 다시 오셔. 우리 이 학교 학생들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이 한국에 있다면 이 학생들 스칼러십으로 받겠다고 50%를 줘요. 50%. 그래서 우리는 지금 EMU 대학 많이 버지니아 EMU 대학. 그러니까 뉴욕의 브룸필드 대학도 지금 부총장님 오셨다가 이렇게 교육하는 데가 있느냐고 우리도 MOU 맺겠다고 그래가지고 뉴욕의 브룸필드 대학교하고 또 MOU 맺었어요. 총장이 직접 고등학교 교장하고 맺었다니까요. 이번에 여기 카톡 보니까 11월 중에 한번 벨학교를 중국 가는 여정에 한번 총장님 모시고 오겠다고 그랬어요. 연병과기대 여기에 리버티 대학 이런 교육을 받으면 자기네들이 이런 인재를 데려가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얼마 전에 서울 한영시대 이제 서울대학교하고도 MOU 맺었어요. 그 서울에 한영신학대학이 있는데요. 그 학교 우리 학생들 좀 많이 보내달래요. 졸업하면 좀 제발 보내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3학년 아이들이 건방져가지고요. 거기에 MOU 맺은데 수시 좀 넣으라고 그래도요. 건방져가지고요. 공부는 안 했으면서도요. 전부 다 좋은 데만 썼어요. 10군데 떨어져요. 걔네들이. 이렇게 우리 학교에 정말 이런 교육을 원해서 정말 이 학생들을 데리고 가고 싶다는데 너무 많아졌다. 소망이죠. 이 학교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나 이제 가기 전에 그럼 학비가 얼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들어오고 싶어도 학비가 비쌀 때는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여기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쭉 연주하는 아이들 보면 쟤들보다는 내가 좀 더 잘 살보겠다 그런 아이들이 좀 안 보입니까? 대한민국에서 학비는 제일 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학비가 비싸냐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 나는 지금도 그럽니다. 학비가 비싸다는 생각을 한 사람한테는 내가 말을 안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 그냥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요. 여기는 우리 학교는요.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개척교회처럼. 나는 이 학교는 나라에서 도움을 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학교를 세워갑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벨 정신에 의한 학부모들입니다. 내가 망하더라도 이 길을 가리라 함께. 자녀들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17, 18, 19, 20 아이거든요. 1학년 자퇴시키고 데리고 오는 부모들도 있으니까. 이 시기는 정말 생명을 걸어야 될 시기입니다. 아이들한테. 이 시기에 어디서 배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일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나라가 달라질 수도 있고 정말 이 아이의 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 학부모들 중에 정말 장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많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 있어요.
나 대학은 못 보내주겠다. 네가 벌어서 가라. 고등학교 때는 내가 집을 팔아마. 정말 작년에 집을 팔아가지고 전세로 간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것만큼만 해주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대학을 못 보내겠다. 네가 벌어서 가라. 그런 부모 있어요. 이것은 학비가 비싸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곧 우리 가정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이 사회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까지 나는 간다. 그렇게 보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학교 어떻게 운영하는 줄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가져와. 11조 가져와. 장학금 탔다고 가져와. 우리 그렇게 애들 앵벌이 시켜서 삽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이 학교 전지학교. 돈 없는 사람도 한번 내가 실력이 있다 지원해 보세요. 선교사 자녀 있습니다 여기도. 이 학교는 룰이 자기가 돈이 없다. 중간에 냈는데 중간에 가다가 정말 학비가 없었다. 부도나는 사람 왜 이렇게 많어? 장사가 안 되고 개척교회 가지고 헌금이 잘 안 나온다.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내가 이 학교는 학비를 못 내서 졸업을 못한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너 돈 없으니까 돌아가라. 외국에 못 가. 집에 가서 돈 가져와. 있는 사람이 더 내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공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이곳에 있는지 압니다. 이 학교가 세워졌는지. 선생님들이 지금 35, 전체 직원이 50명 됩니다. 뭐 먹고 살까요? 헌금을 내도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울 텐데 학비를 못 내는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아플까요? 기도하겠지. 그들의 기도가 이 학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을 아무리 내도 학교의 룰을 벗어난다. 바로 자퇴 처리합니다. 학교의 룰을 벗어나. 하지 말라는 이성교제를 한다든지 하지 말라는 흡연을 계속한다든지 바로 자퇴 처리합니다. 올해도 이성교제 때문에 자퇴 처리하는 1학년 아이가 있습니다. 잘 자퇴 처리합니다. 돈을 아무리 내도 받지 않습니다. 다 돌려줍니다. 그런 점에서 학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 이 학교에 투입된 재정이 150억 원 이상 됩니다. 땅 한 6천 평이 넘는 대지를 다 구입했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건물을 쓰니까 150억 원이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필리핀 제2글로벌 캠퍼스에 10억 원 이상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투입됐습니다. 처음에 학교 발전 기금으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야 됩니다. 한 번은. 그래야 빚을 좀 갚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빚 가운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은 한번 헌금은 아이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에 한번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줘요. 그 안에 입학금도 있고 입학금 100만 원이 있는데 800만 원 이상인데 100만 원은 어떤 거냐면 입학금입니다. 그 입학금 안에 아이들 교복, 뭐 파카, 태권도, 교재비 다 보는데 그게 거의 100만 원 갑니다. 100만 원 정도가 뭐냐? 밤낮 차량 이동 경비하고 뭐 차량 뭐 이렇게 이동 수업비가 아니고 이제는 차량을 3년 동안 외국에 다니는 거 많고 집에 2주일에 한 번씩 저기 버스 타는데 역정까지 데려다 주는 게 3년 동안 한 100만 원 정도는 들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거 차량 이동 수업비, 이동 경비로 100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1천만 원 헌금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뭐냐? 아이들이 제가 재작년에 미국에 갔더니요.
미국에 4개월 가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어학연수 왔다고 대학생이 왔더라고요. 이게 4개월 어학연수 왔는데 스펙사로 왔대요. 어학연수 하는데 얼마 드냐 그랬더니 2천만 원 든대요. 2천만 원 꼬박 어학연수하고 밥 해먹고 방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2천만 원 든대요. 우리는 3년 동안 캐나다 3주 500만 원, 그 다음에 중국 250만 원, 그리고 필리핀 한 50일 가는 거 한 500만 원.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여태까지 올리지 않고 그 경비로 갑니다. 1250만 원인데 이 경비가 아이들 이동 수업료입니다. 이거는 아이들 이동해가지고 학교에서 남으면 인마이 포켓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다 재산을 공개합니다. 얼만큼 배양가 얼만큼 들었습니다. 가지고 우리는 이 학교는 재산이 전체 오픈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낸 만큼 이만큼 남고 이만큼 남았습니다라고 꼭 재정 보고를 합니다. 그게 1250만 원 정도, 1250만 원, 300만 원 드는 것 같아요. 3년 동안. 그걸 미리 빚을 내서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들 다 벌써 갔다 온 거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다 빌려서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경비가 듭니다. 그거 외에는 이 학교 한 달 동안 여태까지 한 번도 8년 동안 안 올렸습니다. 한 달 동안에 이 아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 12시, 11시에 정오하는데 드는 경비가 60만 원. 전국에서 교육비 최고 싸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는 영어, 아이들 태권도, 악기 다 포함돼서 선생님들 전체 1대6. 여러분들 선생님들 불쌍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 페이가 거기서 쪽에서 나갑니다. 60만 원 받고 여러분들이 저런 선생님들 속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올리지 않았어요. 30만 원은 한 달 동안 전기비가 1,500만 원 나옵니다. 아이들 에어컨, 뭐 바닥 뭐 쓰는 게 전부 다 전기로 돌아가니까 이번에 더 오를지 모르겠어요. 그게 1,500만 원 한 달에. 그래서 이 생활하는 게 10만 원. 그리고 한 달 동안 아이들 먹는 경비. 얘네들이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아요. 날마다 고기 달래요. 돈은 없는데 그냥 눈물 나요. 근데 여태까지 그게 한 달 동안 먹는 경비가 20만 원. 그래서 90만 원에 플러스 작년부터 돈 있는 11조는 한 번씩 배락교에 뭐 11조를 갖다 이쪽으로 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은 11을 한 번은 이것을 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은 내는 거고 못 버는 사람은 안 내는 거죠. 그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제일 싼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말하고 이 자리에 뜹니다. 집을 팔아 배를 사라. 여러분에게 인생 최대의 기쁜 날 배락교를 지원해서 학교 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멋진 도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